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제10강 경량항공기 등록 및 변경 등록 항공일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경량항공기 등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계속 앞에 나왔지만은 모든 것은 등록을 해야 한다. 법에 의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뭐 그런 것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경량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빌려서 경량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다시 말해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항공법규에서 소유자 등이란 경량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량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를 의미한다. 소유자도, 다시 말해서 본인 것이어도 소유해도 여기서 소유자가 되고, 아니면은 임차해도 소유자다,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항공안전법 7조 항공기 등록이라는 건 뭐냐, 여기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똑같습니다. 뭐 준용하게 되어 있으니까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 소유자는 항공기를 등록해야 한다. 똑같죠. 이게 경량항공기나 항공기나, 그래서 준용하는 법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먼저 경량항공기의 어떤 소유권이나 국적은 어떻게 되어 있냐. 소유권이나 국적은 경량항공기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 얻는 것이죠. 사는 것. 그 다음에 상실, 잃는 것, 그 다음에 변경, 바꾸는 것. 이런 것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취득 등록, 상실 등록, 변경 등록. 그 다음에 경량항공기에 대한 임차권은 등록해야만 제3자에게 그 효력이 생깁니다. 등록이 안 된 것은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등록된 경량항공기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반드시 국적을 취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기의 취득. 항공기의 취득은 항공기는 등록국의 국적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2개 이상의 나라에 유효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한 나라에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항공기인데 우리나라에 등록하겠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한 나라에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 및 등록 변경은 그 나라의 법령에 의거한다. 여기까지가 항공기의 어떤 취득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경량항공기의 등록 제한 대상이 있습니다.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어떤 경우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또는 외국 정부나 외국의 공공단체 안됩니다.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도 안됩니다. 자, 상기 위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외국의 단체나 법인 위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은 안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순수한 우리나라 지분이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국민이거나. 그 다음에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상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상의 임원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도 안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입니다. 결국은 최소한 과반 이상이 우리 한국이어야 한다 그거죠.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량항공기가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등록할 수 없다. 한 나라 국적만 가질 수 있다 했으니까 외국 국적이면 등록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성 인증 제외 시험 비행. 안전성 인증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죠. 뭐 가망 증명이라 할지 그 얘기 나왔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외할 수 있는 것.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 비행 등을 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뭐냐. 시험 비행 같은 경우는 정식 비행기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니까 연구 개발 중에 있는 경량항공기 안전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시험 비행을 하는 경우에, 연구 개발 중에, 그 다음에 안전성 인증을 받은 경량항공기 성능 향상을 위하여 운용 한계를 초과하여 시험 비행하는 경우, 그 밖에 교통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럴 때는 안전성 인증을 제외할 수가 있다. 반드시 제외가 아니라 제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량항공기 어떤 어디까지 있냐.
이번에 경량항공기 등록 제외 대상, 안전성 인증 제외했죠. 경량항공기 등록 제외 대상은 군 또는 세관에서 사용하거나 경찰 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 안 해도 됩니다. 군 또는 세관에 사용하거나 경찰 업무에 사용하는 경량항공기는 등록을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 외국에 임대할 목적으로 도입한 경량항공기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량항공기. 항상 국적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지만은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우리나라에 등록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국내에서 제작한 경량항공기로서 제작자 외에 소유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량항공기. 공장에 있는데 이것이 아직 판매가 되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등록을 안 해도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경량항공기를 등록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량항공기 등록원부에다가 다음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했습니다. 다음 사항이 뭐냐? 경량항공기 형식을 먼저 기록해야 하고 또는 제작자, 제작번호, 정치장 어디다가 놓을 것인지, 경량항공기 정치장, 그 다음에 소유자 또는 임차인, 임대인의 이름,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국적, 등록 연월일, 등록 기호 이런 것들을 반드시 경량항공기 등록원부에다가 기록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기록원부에 등록할 것이 경량항공기 형식, 어떤 형식인지, 제작자가 누군지, 제작번호, 정치장 어디다 둘 것인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 임대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국적, 등록 연월일, 등록 기호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경량항공기 소유권 취득, 상실, 변경 관련 이것도 가끔 한 문제씩 나옵니다. 먼저 변경 등록, 이건 상식적인 거죠. 우리가 일반 부동산이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거의 맞습니다. 변경 등록이라는 것은 경량항공기의 정시장이나 소유자, 임차인, 임대인, 성명, 명칭 또는 주소, 국적이 변경됐을 때는 그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변경 등록을 신청한다. 중요한 건 15일입니다. 15일이라는 것은 거의 비슷하니까 15라는 숫자를 한번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 이전 등록은 뭐냐? 이전 등록은 말 그대로 이전하는 거니까 경량항공기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양도, 양수 주거나 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전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15일입니다. 이도. 그 다음에 말소 등록. 말소 등록은 뭐냐? 경량항공기 소유자 등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말소 등록을 해야 한다. 그 사유가 뭐냐? 경량항공기가 멸실되었거나 전부 갖다 없애버렸다거나 고장냈거나 아니면 그냥 필요 없어서 해체했거나 멸실되었거나 경량항공기를 해체한 경우에 이런 경우는 말소 등록을 해야 하는데 해체를 하더라도 가끔 보면은 우리가 정비할 때 이동하기 힘드니까 분해해서 정비하는 경우에 등록 운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체 따로 날개 따로 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이건 해체지 말소가 아니니까 이런 경우는 예외입니다. 정비, 수송 또는 보관을 위해서 해체한 경우는 이건 말소 등록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경량항공기 존재 여부를 1개월 이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사고 난 경우는 2개월입니다. 사고 나가지고 2개월 동안 도대체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이건 말소 등록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경량항공기 등록 제한에 해당하는 자에게 경량항공기를 양도하거나 임대한 경우, 등록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한테 양도했을 때 그것은 이제 당연히 이것은 등록할 수 없는 거니까 말소를 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임차기간 만료 등으로 경량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상실된 경우, 임차기간이 끝났는 경우, 그런 경우는 말소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말소 등록 최고라는 게 있는데, 말소 등록 최고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건데 거의 이래서는 안 되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말소 등록 최고를 할 수가 있는데, 경량항공기 소유자 등이 말소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에 등록 신청을 안 한 경우 해야 하는데 말소 등록을 안 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이상 기간을 정해서 말소 등록해라 하고 최고 고지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래도 신청을 안 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직권으로 등록 말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라는 거 뭐예요? 상대방에게 어떤 특정 행위를 해라 하고 요구하는 거, 통고하는 것이 바로 최고죠. 최고는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 다음에는 등록 기호표입니다. 이것도 중요하니까 등록 기호표. 등록 기호표 기재사항에는 국적기호, 등록기호, 소유자 명칭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적기호, 어느 나라 건지, 등록기호가 뭔지, 소유자 이름이 뭔지, 비행기 번호, 그런 것들이 등록기호표 기재사항입니다. 그러면 등록부호라는 것은, 기호라는 건 뭐냐면은, 대한민국 국적의 기호는 예를 들어서 장식체가 아닌 로마자의 대문자 HL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우리 알파벳으로 HL 하지만은 보통 음성기호로 읽을 때는 호텔 리마.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영화에서도 뭐 알파, 브라보, 찰리 뭐 이런 식으로 쭉 했던 거.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음성이 혼동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음절로서 이거 구분해서 HL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알파벳이지만은 보통 항공에서 할 때는 무선통신사 시험 볼 때 보면은 호텔 리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기호가 호텔 리마입니다. 호텔 리마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국제통신조약에서 할당된 무선국 호출구호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기호는 국적기호라고 여기서 국적기호는 우리가 말한 대로 로마자 대문자 H하고 L자였죠. 이 뒤에다가 장식체가 아닌 4개의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해야 한다 했습니다. 장식체가 아닌 멋있게 쓴다고 거기에다가 이상한 뭐 샘물체, 뭐 꽃구름체 써버리면 안 되겠죠. 반드시 알아보기 쉬운 장식체가 아닌 4개의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해야 한다. 근데 이 숫자 표시의 어떤 규격, 크기 다 정해져 있습니다.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경량항공기 소유자 등이 밑에 있는 경량항공기 소유자 등이 경량항공기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강철 등 내화 금속으로 된 등록기호표 크기는 가로 7cm, 세로 5cm 직사각형, 손바닥만한 조그만 어디 쇠로 된 판입니다.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하며 등록기호표는 국적기호 및 등록기호, 소유자 명칭을 적어야 하며 누구든지 경량항공기에 부착된 등록기호표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경량항공기 일반적으로 다 출입구가 있으니 그럴 때는 경량항공기 주 출입구 윗부분 안쪽에다 붙이게 있습니다. 출입구가 없는 경우는 대개 이제 거의 없는데 가끔 그런 비행 장치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경량항공기 동체 외부 표면에다가 알아보기 쉽게 그 기호표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외울 것은 어떻게 보면은 등록 기호는 국적 기호 뒤에 장식체가 아닌 4개의 아라비 숫자다. 그 다음에 또 등록 기호표 크기는 가로 7cm, 세로 5cm의 직사각형이다. 이 두 가지는 기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4조 등록표 표시 위치, 방금도 나왔습니다만은 여기에서 표시 위치는 비행기와 활공기의 경우에는 주 날개와 꼬리 날개 또는 주 날개와 동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조금 전에 등록 표지는 비행기 안쪽 위에 아니면은 문이 없을 때는 바깥쪽에 눈에 보기 쉬운 쪽에 했는데 이제는 등록부 표시 위치 어디다가 크게 알아보기 쉽게 할 것이냐. 주 날개, 큰 날개에다 표시할 경우는 오른쪽 날개 윗면과 왼쪽 날개 아랫면에 주 날개의 앞끝과 뒷끝에서 같은 거리에 위치하도록 가운데다가 잘 보이게 등록부 윗부분이 주 날개의 앞끝을 향하게 표시할 것. 그 다음에 다만 각 기호는 보조 날개와 플랩에 걸쳐서는 아니 된다. 보기가 어렵게 여기저기 걸쳐서 쓰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꼬리 날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직 꼬리 날개 양쪽 면에 꼬리 날개의 앞쪽 끝과 뒷끝에서 5cm 이상 떨어지도록 수평 또는 수직으로 표시할 것. 동체, 몸체에다 표시할 경우는 주날개와 꼬리날개 사이에 동체의 양쪽 면은 수평 안전판 바로 앞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표시할 것. 몸체에다가. 여러분 이제는 보면 이것을 비행기 번호를 아무렇게 쓰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한 번씩 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나라 비행기는 앞에가 HL 호텔 리마 하고 뒤에가 번호가 4자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등록 부호, 표시 위치나 부착 위치 다 있는데 이제는 높이도 있다 이겁니다. 각 문자 숫자의 높이는 같아야 하고 항공기 종류와 위치에 따라서 약간 틀리는데 비행기 활공기 어떤 표시할 때는 주날개 표시하는 경우는 50cm 이상이 돼야 합니다. 눈에 확 띄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수직 꼬리날개 또는 동체 표시할 때는 30cm 이상이 한다. 글씨를 크게 하고 그 다음에 항공안전법 규칙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16조 등록부 폭이나 선 뭐 크기만 있는 거 높이만 있는 게 아니라 폭선 굉장히 복잡하죠. 여기에서는 폭과 붙임표 길이는 문자 숫자의 높이의 3분의 2 문자하고 숫자 높이의 3분의 2 이것이 폭 또는 붙임표 길이. 다만 영문자 I자 아라비아 숫자 1은 제외한다. 아라비아 숫자 1이나 영문자 I자도 그냥 써버리면 이게 완전히 네모로 이상하게 뭉퉁뭉퉁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기 좋게 하면 될 것이고 선의 굵기는 문자 숫자 높이의 6분의 1 간격은 문자 숫자 폭의 4분의 1 이상 2분의 1 이하. 아무튼 전반적으로 눈에 바로 띄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해야 하고 크기만 여기에서 50cm 뭐 예를 들어서 주날개 할 때는 몸체 할 때는 30cm 뭐 그런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17조 표시를 안 해도 되는 경우 예외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는 표시 위치나 높이 폭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붙일 자리가 없다거나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또는 국가기관 등의 항공기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서 이것을 따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아니면 국가기관 등의 항공기는 협의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협의해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08조 항공일지 이것은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항공일지 기재하는 것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나오는데 저도 이것은 좀 너무 종류가 많아서 아무튼 들어보이기만 해주십시오. 여기서 보면은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 또는 소유자 등은 탑재용 항공일지, 지상 비치형 발동기 항공일지 및 지상 비치형 프로펠러 항공일지를 갖춰야 한다. 굉장히 민감한 기기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서면은 그대로 고치면 되지만 항공기는 서면 큰일 나죠. 그래서 굉장히 준비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면은 항공기 소유자 등은 사용하거나 개조 또는 정비한 경우는 바로 항공일지에 적어야 합니다. 그때는 탑재형 항공일지에다는 뭘 적냐면 항공기 등록부호, 등록연월일, 항공기 종류, 형식 번호, 형식증명번호, 가망 분류, 가망 증명번호, 비행기 운영에 된다는 항공기 제작자, 제작번호 및 제작연월일, 발동기 및 프로펠러 형식, 비행에 관한 비행연월일, 승무원의 성명 또는 업무, 비행 목적, 출발지 및 출발 시각, 도착 및 도착 시각, 승무원의 어떤 성명하고 업무는 조금 말했고, 비행 목적, 편명, 그 다음에 비행 시간, 항공기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기장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제작 후 총 비행 시간, 몇백 시간 이상 되면은 뭘 어떻게 하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오버홀을 한 항공기 경우에, 오버홀이라는 것은 전체 분해 소지죠. 전부 분해해가지고 다시 한 경우. 오버홀을 한 경우는 최근 오버홀 후 총 비행시간. 발동기 및 프로펠러 장비 교환에는 어떠냐. 장비 교환 연월일, 장소. 발동기 및 프로펠러 부품번호, 제작번호. 장비가 교환된 위치. 왜 교환됐는지 이유. 또는 수리나 개조 또는 정비 실시에 대한 기록은 실시 연월일, 장소. 어느 공장에서 했다. 실시 이유, 수리 개조 또는 정비 위치, 교환 부품명, 확인 연월일, 확인자 서명 날인. 이렇게 굉장히 상당히 복잡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겁니다. 바꿨으니까, 고쳤으니까, 또는 얼마 탔으니까, 거기에 적는 거니까. 그 다음에 탑재형 항공일지에다는 일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적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탑재형 항공일지의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지만은 상식적으로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항공정비사 여기에서 항공일지, 항공기 종류 등급. 항공기의 종류와 등급이 있는데
크게 종류로 나올 때는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선, 활공기, 항공우주선이 종류가 있고, 등급은 육상다발, 육상단발, 수상다발, 수상단발, 활공기. 활공기는 상급 활공기, 중급 활공기 하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는 뭐 그렇게 뭐 중요하진 않지만은 정신사납게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자, 항공기는 종류는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선, 활공기, 항공우주선으로 종류가 있고, 등급은 육상, 단발, 다발, 수상, 단발, 다발, 활공기로 등급을 나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항공정비사 확인사항입니다. 항공정비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정비를 빼고는 경량 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 부품을 정비한 경우에는 항공정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제대로 했다는 확인을 받고 비행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자격증명이 있는 사람한테 해야 한다. 항공정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어떤 것을 해야 하느냐, 어느 하나의 어떤 충격되게 했다 하냐, 그런 것을 확인을 받고 반드시 정비 기록물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항공안전법 23조 가망증명 및 가망성 유지. 가망이란 말 자주 나오죠. 오늘 뭐 예를 들어서 항공기가 운항해도 된다는 안정성이죠. 어떻게 보면은 항공기가 가망성이 있다는 증명, 다시 말해 가망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가망 증명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망 증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가 아니면 받을 수 없죠. 항공기는 항상 우리나라 등록은 우리나라 것만 하니까.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누구든지 가망 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증명을 받아야만 운항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가망 증명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1년. 매년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비. 우리 자동차만 해도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그거 있죠. 연식이 오래되면은 1년에 한 번, 뭐 최근에서 뭐 4년에 한 번 그거 있듯이, 비행기도 그런 시간별 아니면은 뭐 기간별. 그런데 가망 증명은 1년 유효기간입니다. 자, 36조. 예외적으로 가망 증명을 받을 수 있는 항공기는 뭐냐? 외국 항공기의 국내 사용 단서에 따라서 허가받은 항공기. 외국 항공기인데 국내에서 할 수 없이 쓰게 된 경우, 이유가 있는 경우에, 그 다음 국내에서 수리, 개조 또는 제작한 후 수출할 항공기.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외국으로서 수입하는 항공기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가망 증명 신청하는 항공기. 취득하기 전에 신청하는 경우. 그 다음에 37조 특별 가망 증명의 대상은 뭐냐? 증명의 대상은 항공기 관련 기기 개발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제작자,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 중인 경우, 또는 판매를 위해서 전시 또는 시장조사에 활용하는 경우, 조종사 양성을 위해서 조종 연수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특별 가망 증명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를 들어 수출, 뭐 개조, 뭐 이런 거 수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기 위해서 시험 비행을 한다거나 어떤 장소까지 개조하기 위해서 공장까지 운반하는 경우, 뭐 화물을 싣지 않고 예를 들어서 수출하나 수입이나 수출한 경우, 뭐 시험 비행하는 경우, 또는 무인 항공기, 뭐 이런 경우들은 뭐 예외사항이 되어서 특별 가망 증명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소음 기준 적합 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죠. 항공기 소유자는 가망 증명을 받을 때는 소음 기준 적합 증명을 받아야 하며, 소음 기준 적합 증명을 받지 아니하는 항공기는 항공에 사용할 수 있다. 소음 기준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항공안전법 100조 외국 항공기의 항행입니다.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의 사용자, 이런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항행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항공사업법에서 허가를 받은 자는 예외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영공 밖에서 이륙하여 대한민국에 착륙하는 항행, 외국에서 한국으로 온 경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런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에 이륙해서 영공 밖에 착륙하는 항행,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가는 경우, 또는 영공 밖에서 이륙하여 대한민국에 착륙하지 아니하고 통과하여 지나가는 경우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대로 내리지 않는다 해서 지나가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외국의 군, 세관 또는 경찰의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는 해당 국가 사용하는 항공기로 본다. 이럴 때 각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구할 경우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비행장에 착륙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외국으로 가거나 오거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웬만하면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은 이유가 있어서 당장 어디에 착륙해라 하면 착륙해야 한다, 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항공안전법 101조입니다. 외국 항공기의 국내 사용.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 이런 경우는 대한민국 각 지역간을 운영해서는 안됩니다.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는 일단 오면은 거기에서 끝나야지 여기 한국에서 왔다 갔다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특별한 경우에 외국에서 대통령이 왔다거나 그럴 경우는 그것을 우리나라 국적기로 다시 바꿔달라고 하니까 그럴 때는 별도로 특별하게 허가를 내주겠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전반적인 경량항공기 변경 등록 또는 항공일지, 크건데 상당히 길었습니다, 내용이. 그렇지만은 또 모르는 내용도 다시 또 나오니까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록 기호표 부착 방법이 아닌 것은 뭐냐? 재질은 강철 등 내화 금속을 하고 크기는 가로 7, 세로 5cm 치사견한다, 그렇게 됐었죠. 항공기 출입구 윗부분의 안쪽 보기 쉬운 곳에다 등록기호를 붙인다. 출입구가 없는 경우는 바깥에다 하기만은. 그 다음에 등록기호표 기재사항은 국적기호, 등록기호, 소유자 명칭 등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등록기호는 국적기호 HL 호텔 리마 뒤에 장식체로서, 장식체란 말은 안 됐죠. 장식체가 아닌 기호, 멋있게 쓴다고 쓰면 안 된다 했습니다. 장식체로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해야 한다. 뭐죠, 잘못됐네. 아무튼 장식체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는 항공기는 뭐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는 항공기는 대통령 전용기로 사용할 민간 항공기, 이런 경우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 임대할 목적으로 도입하는 항공기나 국산 항공기도 소유자가 결정되지 않거나 세관이나 경찰용 또는 군용항공기는 등록을 안 해도 되는데, 대통령 전용기, 민간 항공기, 우리 대한항공에서 지금 쓰고 있는 그런 경우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항공기 등록 제한 사유가 아닌 것은 뭐냐? 예를 들어 외국인 임원수가 2분의 1, 2분의 1 이상이면 안 된다 했죠. 또는 외국이나 외국 법인 단체 소유여도 안 되고 외국 정부 소유여도 안 되는데, 외국 소유 법인 지분이 3분의 1이다. 결국은 2분의 1이 안 되면은 그런 경우는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행기 등록 기호를 동체에 표시할 때, 맞는 것은 했는데, 이것은 예문을 보겠습니다. 주날개 하부 동체 앞쪽에 표시한다. 이건 아니고, 주날개와 꼬리날개 사이에 있는 동체의 양쪽면 수평 안전판 바로 앞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것이 맞는데, 이것은 내용이 많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강의안을 다시 보시거나 아니면은 교재 또는 양이 좀 많지만은 우리 법전을 봐가지고, 법전에 보면은 다양하게 나오지만은 아무튼 거기 보면 나오긴 나옵니다.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소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장비 개조를 위하여 해치한 경우는 말소 등록 할 필요 없다 했죠. 또 수송이나 보관에서도 해치한 경우도 말소 등록 안 하고, 항공기 소유주가 주소 이전에 따라서 말소하면 안 되는 거죠. 말소 등록은 언제 하냐면 항공기 존재 여부가 1개월 이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했죠. 사고인 경우는 2개월, 그럴 때는 말소 등록을 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기 마지막으로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소유자, 양수인 또는 임차인이 해야 하는 등록은 뭐냐? 이전하는 경우니까 당연히 이전 등록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보면은 문제 읽어보면 문제가 해답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좀 시간이 한번 쭉 풀고 25문제 30분이면은 촉박하기는 하지만은 쭉고 시간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은 문제 안에가 답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그러진 않지만은 앞 문제 읽어보면 뒷 문제에 힌트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분하게 여러분이 아무튼 시험에 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